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뉴스 백브리핑 함께 하실게요. 아이고 요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이 가짜 뉴스들이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네요. 아이고 이 주말 사이에도 몇 개 좀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쌓여 있어요. 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 판사 탄핵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말도 안 되는 막 흑색 선전들 막 국민의힘이 퍼뜨리고 있어요. 북한 원정건설 문건 뭐 이런 것들도 온갖 흑색 선전들 막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허지연 TV가 6만 구독자를 돌파하니까 진짜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공익 광고 아니고요. 상업 광고입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이라는 회사에서 허지연 TV의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서 요새 유튜브 계속 그 노란 딱지 맞아가지고 광고 수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렇게 광고가 좀 붙어가지고 제가 조금 숨통이 튀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지연 TV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광고주님께도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실게요.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오늘은 허재영 기자가 믿을만한 보험 설계사들이 모여있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 보험이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들 통해 묻지마 가입하신 분들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로 총 얼마를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 많으시죠?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010-7612-3303번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검색하시면 24시간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평소 내 보험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상담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전화 거셔서 허재연 기자 광고 보고 전화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고 믿을만한 서비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 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연 TV 유튜브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광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입니다. 지금 여러분 임성근 부산고법에 있는 지금 부장판사인데 이분이 국회에서 지금 그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어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발의를 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지금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서 약간씩 다들 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국회가 뭐 자기들 그 뭐 판결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탄핵하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어떻게 삼권 분립 국가가 맞아? 판사 길들이기 아니야?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중심으로 하고 있고 많은 언론들이 이런 말들을 좀 무비판적으로 좀 받아들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흑색 선전입니다, 여러분. 이 임성근 부산고법에 있는 지금 부장판사가 정확하게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분이 판결을 한 거 가지고 지금 탄핵당하는 게 아니고요. 사법농단 사건을 일으킨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겁니다. 판사 길들이기 당연히 해야죠. 헌법에 위배하는 그런 식으로 사법농단을 일으키는데
그런 판사들을 헌법에 맞게 길들여야지. 그럼 내버려 둡니까? 임성근 씨가 예전에 그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 형사수석부장으로 있었나 봐요. 이 형사수석부장은 그 법원장 다음에 이제 직급이거든요. 근데 이때 그 형사부에 무슨 사건이 계류 중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재판에 개입했냐면, 그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월호 참사 때 행적에 관해서 좀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때 일본의 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가토 다스야라는 인간이 그때 뭐 좀 음모론 같은 거를 그때 막 좀 펴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 파문 기억나시죠? 근데 이 임성근 그 형사수석부장이 재판부에다가 그 재판 관여 행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절대 아무리 자기가 형사수석부장이더라도 일반 그 재판부에 자기들 후배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판결에 개입하거나 조언 같은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판 독립성 침해이기 때문에 욕먹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임성근 부장이 당시에 판결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요약본 같은 것들을 지가 따로 마련해가지고 막 수정해주고, 벌금형의 그 약식 명령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사법부의 어떤 그 독립성, 중대한 어떤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단 말이죠. 근데 이 멍청한 이 후배 판사들이 그러면은 저항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부장님 왜 우리 재판에 개입합니까? 이렇게 저항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또 그대로 따라가지고 그대로 또 선고를 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이 재판 관여 행위는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에? 그럼 이런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당연히 징계를 해야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뭐 별달리 뭐 처벌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위이지만 형사 처벌할 수준은 아니다 이러면서 1심 판결에서 이 사람이 무죄가 나와요. 임성근 부장이 나중에 결국 기소가 되거든요. 직권남용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어떤 그 불이익 이런 것들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냥 내버려 둡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국회에서 하도 보다 못해가지고 이탄희 의원이랑 중심이 돼가지고 임성근 부장판사 지금 탄핵소추안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야권에서는 이게 지금 너무 판사 길들이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는 재판 판결에 따른 어떤 뭐 탄핵소추 이런 게 아니고 사법농단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발의됐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되고, 그거에다가 또 더불어서 무슨 이유가 있냐, 임성근 이 사람이 불과 지금 퇴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에? 그러면은 아니 한 달 앞두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거잖아요. 사실상 아무런 실효가 없는 겁니다. 판사 길들이기를 하려면 애초에 임기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판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어차피 임기 한 달밖에 안 남아서 곧 법복을 벌쓸 사람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까? 이거는 판사 길들이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정치적으로 순수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거죠. 이거 어차피 탄핵소추안이 가결돼봤자 이거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텐데, 그래도 이거 결국은 이게 각하될 사안입니다. 어차피 퇴임했는데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탄희 의원이랑 여권에서는 상징적으로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게 해야 한다, 이런 일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상 초유의 법관 뭐 탄핵 무슨 법원 길들이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 잘하는 거예요, 이탄희 의원이. 사실 대통령도요, 여러분, 무슨 뭐 범죄를 꼭 저지르지 않아도 국정을 농단하거나 아니면 국정에서 무능을 보여도 국회에서 탄핵을 합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월호 참사에 무능력하게 대응한 거,
그것도 역시 탄핵 사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거 다 받아들였어요. 예? 아니 대통령도 국정을 농단하고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행동을 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데 왜 판사라고 그걸 봐줍니까?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은 맞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 많은 법관을 탄핵한 적이 없는 거가 오히려 문제였던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참.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으로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전해드려야 될 뉴스 뭐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북풍 공작 같은 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북한에 원전을 국민 몰래 지어주려고 했다 이러면서 조중동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랑 지금 막 온갖 막 흑색선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죠?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아이고 참, 정권이 지금 바뀌지도 않았는데 보수 정권으로 바뀌지도 않았는데 이런 북풍 공작이 여전히 나올 정도면 아유 진짜 정권이 바뀌면 진짜 끔찍할 것 같네요. 예? 여러분 차라리 이게 역으로 이런 음모론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 문재인 정부 때 일찍 터져나온 게 다행인 겁니다. 예? 안 그랬으면은 이거 실체가 확인도 안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 눈속임하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요. 그죠?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NLL 발언 갖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동 일으켰던 집단 아닙니까? 아유,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정부니까 이게 금방 제압이 될 텐데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일단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먼저 그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외에 예전에 그 산업통상자원부 여기 공무원들이 원전 월성 그 1호기 감사를 이제 받을 때 무슨 그 파일 같은 것들을 삭제한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왜 삭제를 하고 그래? 왜 쓸데없는 짓을?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삭제한 파일이 한 530개 정도 목록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검찰이 이제 그 윤석열이 지시를 해가지고 막 압수수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뭐가 좀 확인이 됐겠죠. 근데 이 압수해서 이 삭제된 목록을 확인을 했는데 몇 개 좀 문제가 될 만한 게 좀 있었나 봐요. 한 6페이지짜리 문건이라고 하는데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건이 폐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만 보면 깜짝 놀라지. 뭐야? 아니 국민들이 듣도 보도 못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어? 심지어 남한에서는 원전을 폐기한다는 둥, 뭐 이런 지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는 지금 비핵화를 지금 한 해 만에 이러고 있는데 함부로 북한에다가 원전을 지어줘? 그것도 국민 몰래? 딱 트집 잡기 좋은 걸. 예. 이런 거를 검찰이 일부러 퍼뜨린 거예요. 아니 압수수색 목록을 도대체 언론이 어떻게 알아? 예? 안 그렇습니까? 재판이 진행이 돼가지고 이 공무원들이 지금 처벌받아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공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장에서 공개가 됐다면 말을 안 해. 지금 이거 재판 시작도 안 됐어요. 근데 압수수색 목록이 벌써 언론에 터져 나온다는 거는 검찰이 흘렸다는 거죠. 에? 윤석열이 지금 이런 장난을 치고 있어요. 이 자식들이 진짜. 근데 아무튼 이 제목만 놓고 보면 깜짝 놀라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머니투데이가 보도를 잘했는데 오늘 보도가 이미 나왔더라고요. 이 북한 원전 지원 문건이라고 알려졌던 거 삭제된 게 아니고 그냥 산업부에 그냥 그대로 있대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업부가 이렇게 밝혔는데 자기들이 이거를 지금 보도가 나오고 나서 부랴부랴 내부 문건들을 확인해 보니까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보고서가 있긴 있는 건 맞다. 근데 그리고 검찰이 복구한 파일과 동일한 문건도 맞는데 이게 산업부의 내부 자료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삭제된 거는 사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 검토 자료 같은 것들이 이제 각 부처마다 다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사본으로서 갖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구속된 공무원이 이거를 왜 삭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삭제를 해서 괜히 의심살 행동을 했는데 이게 어차피 사본이기 때문에 다른 서버의 내부 문서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18년도 당시에 이제 작성된 문건인데 그 남북 정상회담용 보고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 이제 뭐 산업부가 그 공무원들 모아놓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추진할지 아이디어를 많이 수집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수집했던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냥 보고서를 갖고 있었던 거라는 거지 원론적인 수준의 그냥 문건이지. 아니 어떻게 국민의 합의도 없이 그리고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한 해 만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에 함부로 그런 원전을 지어줍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갖고 있었던 문건이라는 거죠. 참 다들 그래서 이 삭제됐다라고 삭제된 문건에서 북한 원전 지원 비밀 문건이 발견됐다. 요런 식으로 기사 쓰는 것 자체 그 은폐했다라는 주장 자체가 조작이다. 예. 요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강하게 비판을 오늘 하고 나섰네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회가 민생 문제로 더 나은 방안을 협력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길 바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건 작성일은 2018년 5월이니까는 남북 정상회담 2018년 할 때 이제 그 즈음에 이제 그 나왔던 어떤 정책 아이디어 같은데 제가 이제 추정해 보니까 이래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사회 분위기가 막 뭐 얼마 안 가서 꼭 남북 교류 협력 사업 같은 것들이 막 활발하게 벌어질 것처럼 우리가 다들 그런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처별로 이런저런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아니 실제로 사회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도 북한의 지금 에너지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남한에서 아마 남한 정부에 요청을 한다면 이런 것들을 아마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마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실무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뭐 통과될 어떤 아이디어는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해당 문건이 6쪽 분량인데 실제로 그 공문 말미에 이렇게 써 있대요. 어떻게 써 있냐면 이 보고서는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써 있고 그리고 결문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 있대요.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한 이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서에. 에? 참. 근데 이 언론은 그래요. 이 문건 원문을 본 게 아니니까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 쳐. 검찰 니들이 더 문제야. 니들은 이 문건 6쪽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딱 일부만 추려가지고 언론에 유포시켜가지고 이렇게 북풍공작하게 만들고 윤석열 씨 당신 자꾸 이런 짓 할 거예요? 아이고 참. 제가 그래서 과거부터 뭐 이런 그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고 뭐하네 이런 그 구상들이 과거에도 있었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길래 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2010년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죠.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란 사람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당시에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발표를 한 게 있네요. 21세기 핵도전과 대응이라는 이제 제목인데 여기서 천영우 차관이 이렇게 밝혔어요. 에너지 안보는 결국 국가 안보이고 원전 확대는 가장 중요한 투자다. 이렇게 하면서 북한의 핵이 다른 나라로 이전되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비핵화라면서 여기서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천영우 차관이 통일 이후에 북한 지역에 여러 개의 원전 단지를 건설하면 에너지 안보라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남는 전력은 중국으로의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부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 천영우 씨의 이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상안들을 계속 내부에서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내부 문건으로만 계속 유지가 됐던 거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아니 그러면은 이적행위를 했다면 이 천영우 이명박 정부 때 외교통상부 차관이 이적행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아이 특검해. 차라리 해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해. 이거 문건 도대체 어떤 검사가 압수수색 문건을 언론에다가 누가 유포시켰는지 그것까지 같이 특검을 해. 아주 그냥 자 여러분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이런 걸 발견했는데 뭐냐면 서울경제의 손구민 기자라고 있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이 사람이 그 손석희 씨의 아들이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이 사람 이제 손석희 씨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2017년에 서울경제에 이제 기자가 됐었나 봐요. 나름대로 꽤 이제 화제가 됐었나 봐요. 난 몰랐네. 근데 제가 지난 주말 사이에 어떤 이제 포털 사이트에 떠 있는 보도를 보다가 하도 어이가 없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게 손구민 기자가 쓴 기사더라고요. 이거 좀 잠깐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단독 술 접대 현직 검사 민주당 의원이 김봉현을 도왔다. 제목이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제목만 딱 보면은 뭐야 이 김봉현 씨가 그 금융사기범이잖아요. 에? 뭐야 민주당 의원이 뭐 금융사기 사건 또 뭐 이렇게 도운 게 있었어? 그래서 또 뭐 로비 받아주고 한 거야? 뭐야? 딱 그런 느낌이 들게 딱 제목이 써 있잖아요. 근데 제목과는 달리 기사 내용은 이거예요. 보세요. 좀 읽어드릴게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현직 검사 3명 중 1명이 현직 민주당 A 의원이 수사에 개입했다고 본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는데 뭐야 도대체 뭘 도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 김봉현 회장이 옥중성신으로 검사 접대를 폭로한 후 3명의 검사 중 어떤 그 한 검사를 특정하지 못했는데 그러자 민주당의 A 의원이 뒤에서 김봉현 측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A 의원은 국회 법사위의 소속 민주당 의원이다. 그러니까 김 전 회장은 10월 28일 검찰 조사에서 이 술접대에 참석한 검사가 이 검사 맞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답을 하다가 11월 4일에는 거의 확실하다라고 말을 좀 구체적으로 바꿨는데 나중에 A 의원이 김봉현 씨에게 나의 외모나 특징에 그러니까 검사의 외모나 특징에 대해 전달해 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번에 그 술접대 받은 검사가 서울경제의 이 손구민 기자를 만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이 김봉현 씨가 내 얼굴을 기억을 잘 못했는데 민주당의 의원이 무슨 사진을 갖다 줬는지 어땠는지 해가지고 내 얼굴을 콕 집어가지고 확인시켜준 것 같다. 검찰의 수사를 도운 것 같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손구민 기자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기사로 썼어.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왜 웃기냐면 보세요.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뭐 미담 기사야 뭐야? 아니 검찰이 범인을 잡지 못해서 허둥지둥 되니까 김봉현 씨한테 도움을 줘가지고 술접대 받은 검사를 잘 찾게 만들어줬네.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구야? 아니 오히려 밝혀주세요. 좋은 일 했네.
범인을 잡게 도와줬으면 이거 미담 기사로 써야지. 이걸 왜 무슨 이상한 공작 정치한 것처럼 기사를 써놨어, 송구민 씨. 아니 그래서 나는 여러분 제가 이 송구민이라는 애를 모르니까 제가 그냥 페이스북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써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페북에 올리니까 누가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더라고요. 이 송구민이라는 기자가 누구야 손석희 씨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아들이더라고요. 2017년에 입사를 했어. 예.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아빠 찬스인지 뭔지. 이 서울경제의 대표이사가 손석희 씨랑 과거에 뭐지 조선일보 뭐 거기에 이제 수습도 같이 하고 동기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뭐 어쨌든 제가 꼭 아빠 찬스로 뭐 합격했다고 제가 뭐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하겠는데 기사의 품질을 봐봐. 형편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실력으로 기자가 됐어? 아니 미담 기사 아니에요. 오히려 민주당 의원이 범인을 잡도록 도와줬으면. 근데 왜 이걸 제목을 마치 범인 잡은 거를 도와준 의원을 마치 금융사기를 도와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착각되게 기사를 이렇게 써놨지? 송구민 씨. 그래서 이제 송구민 씨가 뭐 하는 애인가 좀 궁금해가지고 좀 이런저런 기사를 검색해봤더니 요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잘 보세요. 2020년 10월 16일자 기사인데 그러니까 이거죠. 이주영 변호사를 얘가 만났나봐, 송구민이가. 그래가지고 이주영 변호사한테 낚인 거죠. 이거 보세요. 술자리는 했지만 그 자리에 검사 없었다. 이거 지금 결과적으로 사실 아닌 걸로 다 드러났잖아요. 무려 단독 오보를 냈었네. 응? 이주영 변호사한테 낚여가지고. 참. 그러니까 이 기사가 당시에 이거예요. 이주영 변호사가 이 송구민 기자랑 통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명을 한 거예요. 술자리를 한 사람들은 현직 검사가 아니라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인물이 향후 라임 수사팀에 갔다는 얘기는 소설이다라고 주장했다. 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거를 송구민 기자는 그 이주영 변호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확인도 안 하고 단독 기사를 당시에 쓴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주영 변호사가 그래 술자리는 했는데 당시에 검찰이 아니고 검찰 출신 변호사라고 해명을 한 게 어디서 처음 나왔나 했더니 이 송구민 기자가 처음으로 단독으로 썼었던 거네 보니까. 응? 단독 기사인데 단독 오보였던 거죠. 근데 그때부터 싹수가 보였던 이 송구민이라는 애가 오늘은 또 무슨 기사를 썼다? 여전히 이주영 변호사의 그물망에 낚여가지고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이상한 기사를 쓰고 있는 거네요. 예. 술 접대 현직 검사가 주장한 거. 민주당 의원이 김봉현을 도왔다. 어쩌라고! 잘 도왔네. 범인 잡도록. 이건 미담 기사로 칭찬해줘야 되는 거를. 근데 이게 포털 사이트에 대문짝만하게 걸려가지고 댓글이 막 2,000 몇 개 달려있어요. 참. 대단하다. 이 손석희 씨 아들이 약간 보수 성향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예전 기사들 쭉 보니까 뭐 조국 교수 사퇴하라 뭐 이렇게 대학생들 촛불 집회 발언 같은 거 줄기차게 보도하고 서울대 교수들 막 인터뷰 해가지고 조국 딸은 장학금 받으면 안 되었다 뭐 이런 거 인터뷰해서 기사 쓰고 추미애 장관 계속 비판하는 기사 쓰고 뭐 작년에 계속 그랬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여러분 1년 전에 손석희 씨 관련해서 제가 처음으로 폭로해드린 거 있잖아요. 많이들 보셨죠? 손석희 앵커가 그렇게 막 나쁜 적폐 언론인까지는 아닌데 많이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게 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설명드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종편이 출범하기 전에 언론노조랑 시민단체랑 하여튼 뭐 등등등등해서 막 여러 항의 시위 했잖아요. 언론법이 그런 식으로 계약돼가지고 종편에 밥벌이를 해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항의도 하고 막 심지어 언론노조는 막 파업도 조직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손석희 앵커가 저희 한겨레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 한겨레 선배한테 문자 메시지로 이런 식으로 조롱했 걸 제가 폭로해 드렸잖아요. 야 그거 니들 솔직히 밥그릇 싸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참. 사고방식이 딱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손석희가 이런 수준의 인식을 하고 있어.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페북에 잠깐 썼다가 회사에서 지우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웠는데, 뭐 지금은 제가 이제 한겨레에 나왔으니까 뭐 그냥 말씀드려도 상관없죠. 손석희 씨의 저널리즘 수준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구석들도 되게 많아요. 거품이 많이 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적폐 언론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뭐 그런 언론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적을 쭉 살펴보면 과거 80년대 말에 그때 그 시대의 분위기상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파업투쟁도 함께 하고 그런 건 있는데 그 이후의 행적을 쭉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최승호 PD랑 MBC에서 그렇게 막 탄압당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뭐 한마디라도 거두는 게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에 맞서서 박근혜 정부에 맞서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JTBC 출범하자마자 쪼르르 사장으로 내정해준다니까 달려가서 방송하고 있고. 근데 워낙 뭐 이미지가 좋고 인기가 좋으니까 제가 뭐 굳이 뭐 트집 잡진 않았지만 사실은 저는 뭐 손석희 앵커가 그런 사람인 걸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묵하고 지켜봐 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그렇게 팟캐스트 이제 그 방송으로 남겨드렸던 거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다시 드리냐면 송구민 씨 아들을 보니까 어떤 그 저널리즘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 얘가 공부를 해서 기자가 됐는지 대충 보여요. 송구민 씨의 아버지나 송구민 씨 본인이나 뭐 저널리즘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진짜 윤리적 저널리즘? 아휴, 제가 볼 때는 아직 이분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구민 씨, 당신이 보수인 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제보자의 말만 듣고 기사로 덜렁 쓰지 말고 반론 취재라든지 이런 것들 좀 철저히 하면서 균형감을 갖춰. 응? 창피하지 않냐? 김봉현 씨 접대에 지목한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랑 덜렁 통화만 해가지고 그때 검사 없었어. 그 사람들 변호사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만 갖고 덜렁 기사 쓰고. 지금 3개월도 안 지나서 그거 오보인 거 밝혀졌잖아. 넌 창피하지도 않냐? 손석희 씨 아들의 충격적인 근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허재영 기자의 모든 취재와 활동, 논평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과 관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